안녕하세요. 책이 스며드는 시간 저스틴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자기 개발 서적이나 경영 경제 서적 부분에 사람이 항상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 코인 등으로 성공하는 법, 또 돈이 되는 직업, 최근 유행하는 직업 등 그런 것들을 다루는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읽을 부자의 그릇, 이 책은 그런 대부분의 책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부류입니다. 이 책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감동 코드로 끝나는 마지막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은 연극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고 돈을 다루는 능력, 그만한 그릇을 만들고 그릇을 지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저지르는 많은 실수들은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 때문에 일어난다.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뤄봐야만 향상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을 가져오는 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고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간다. 돈의 지배를 받으면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된다. 노인이 하는 말은 주인공을 괴롭게 하는 말이었고 또 저에게도 뜨끔한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요 며칠 마음이 참 어지러운 날들이었어요. 어쩌면 어느 광장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것이 주인공이 아니라 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의 실패담 속에서 전한 노인의 메시지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저도 저의 그릇을 다듬는 일을 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즈미 마사토 작가의 부자의 그릇 시작합니다. 시작. 정말 그걸로 할 겁니까? 2014년 11월 11일 오후 4시 저물어가는 태양이 나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벌써 날이 어두워지네. 여기에 얼마나 있었지? 사실 이 말에 답을 해줄 사람이 없다.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은 아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계속 오가고 있지만 내 목소리에 힘이 없어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나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져 있었다. 내가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다들 관심조차 주지 않는구나. 나는 요 며칠 백화점 앞에 있는 분수 광장에 와 있는 일이 잦았다. 사실 광장이라고 부르기에는 과분하고 백화점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통로 옆 휴게소라 하는 게 더 격에 맞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든다. 별 규칙 없이 놓인 유리탁자는 그날 햇빛의 강도에 따라 무수히 많은 표정들을 보여준다. 또 천장이 시원스레 뚫린 통로 덕에 한여름에는 소나기가 지나간 게 떠오른 무지개를 특등석에서 바라보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어지러이 놓인 의자들이다. 언뜻 보면 단순하지만 찬찬히 바라보면 디자이너의 센스에 감탄하게 된다. 그 사람의 이름까지 궁금하게 만들 정도니까. 다만 딱 한 가지, 통로의 위가 뚫려 있어 비바람을 그대로 맞다 보니 조금 지저분한 게 못내 아쉽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의자와 좀 더 거리를 둠으로써 객관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나는 이 광장을 처음 알았다. 당시에는 매일 집에서 자동차로 출근하며 이곳을 보았는데 사실 그때는 이런 곳에 광장이 있었구나 하고 놀라는 정도였다. 당시에 나는 일에 치여 사느라 이 광장의 존재 따위에는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벤치의 페인트가 얼마나 벗겨졌는지를 보고 제작 연도를 추측해보기도 하고 분수가 물을 뿜어내는 타이밍이 의도된 것임을 알아채고 감탄하기도 한다.
그런 사소한 것들에까지 생각이 미칠 만큼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하지만 나에겐 돈이 없다. 자랑은 아니지만 솔직히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다. 말 그대로 전혀 없다. 그러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 바로 빚. 그것도 3억이나 되는. 내가 온종일 이곳에 앉아 벤치에 페인트가 얼마나 벗겨졌고 분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따지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달리 없어 보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것뿐이라고 단정 짓고 싶다. 어두워졌네. 이제 슬슬 돌아가 볼까?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섣불리 일어서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간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싸구려 아파트에서 잠을 청하는 것 뿐이니까. 그 아파트에서 지낼 수 있는 날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곳보다 따뜻한 공간으로 돌아가는 일마저 주저해야 한다니. 그러나 집에 가면 그때는 정말 혼자가 된다. 나는 얼른 이 벤치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갈까? 싫어. 갈까? 싫어. 벤치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한 남자에게 사람들은 한결같이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왔지만 막상 내가 그들을 쳐다보면 모두 고개를 휙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유행이 뭔지 모두 내 가게에 왔었으면서.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앞을 똑바로 보며 힘껏 내뱉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최선을 다했잖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운이 나빴던 거야. 무조건 운이 나빴어. 한심하게도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 인정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젠장.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벤치에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느덧 1시간이 지나 오후 5시가 되었다. 가을 해는 완전히 기울어 순식간에 어둠이 찾아왔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지고 내 주변에도 인공 불빛이 흐릿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반면 나의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싸구려 점퍼만 걸친 채 추위를 견디며 덜덜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면 마치 작은 동물을 바라보듯 동정의 눈빛을 보내왔으리라. 따뜻하게 마실 거라도 있었으면.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잔돈을 찾았다. 왼쪽 주머니에서 1개, 오른쪽 주머니에서 2개가 잡혔다. 순간 온몸에 안도감이 퍼졌다. 하지만 그 동전을 전부 꺼냈을 때 나는 조금 전보다 더 크게 낙담해야 했다. 100원이 부족해. 손바닥 위에 동전을 아무리 세어도 액수는 똑같았다. 음료수 하나도 못 사는 처지구나. 한숨을 쉬며 마침내 자리를 뜨기로 결심한 순간 뒤에서 낯선 음성이 들려왔다. 자, 이거. 분명 어둠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힘찬 울림이 있어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음성이었다. 누구? 나는 그쪽을 응시했다. 그러자 이윽고 흐릿한 그림자가 선명한 윤곽으로 바뀌었다. 이거 괜찮으면 빌려드리다. 그쪽에는 품위 있어 보이는 장신의 노인이 1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서 있었다. 70살쯤 되어 보였으나 자세가 좋아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 키가 꽤 커 보였다. 하얀 턱수염을 기른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한테 천천히 하지만 조금도 주저없이 가까이 다가왔다. 자,
노인은 100원짜리 동전을 내 손에 건네더니 꽉 쥐어주었다. 고맙습니다. 유신지 모르겠지만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의심을 품으면서도 노인의 호의를 받기로 했다. 그의 말투는 아주 부드러웠지만 가타부타 못하게 만드는 묘한 박력도 갖추고 있었다. 아무튼 이 100원만 있으면 따뜻한 음료수를 살 수 있다. 나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서둘러 자동 판매기로 향했다. 그런데 손을 꼽아서 동전을 하나씩 투입구에 집어넣는 것도 힘겨웠다. 이럭저럭 동전을 모두 투입하고 내가 좋아하는 로얄 밀크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걸로 할 겁니까? 네? 무슨 의미인지 몰라 나도 몰래 큰 소리로 되물었다. 그러니까 정말 그걸로 할 거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자동 판매기의 앞을 막아섰다. 그러니까 정말 이걸로 할 텐가? 노인은 아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박력이 넘치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은 말을 되물었다. 이 사람 뭐야?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점차 짜증이 일기 시작했다. 100원을 빌려준 사람은 분명 이 노인이 맞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웠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작 100원이다. 고작 100원을 주면서 내가 먹고 싶은 음료수 종류까지 참견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나는 맘을 단단히 먹고 노인에게 말했다. 돈을 빌린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신뢰가 되는 건 알지만 제가 여기서 뭘 마시든 그건 저의 자유 아닙니까? 노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혹시 제가 100원을 받았을 때 영감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언짢으신 겁니까? 그는 역시나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든 해보세요. 이미 늦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숙일 테니 이제 그만 봐주시죠. 나는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 재빠르게 머리를 꾸벅 숙였다. 하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머리를 좀 더 숙여보게나. 노인은 내 눈을 응시하며 상냥한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다. 네? 생각지 못한 노인의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애써 웃는 얼굴을 하고 받아쳤다. 겨우 100원 가지고 꽤 까다롭게 나오시는군요. 머리를 더 숙이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나는 까짓거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리다 하는 생각으로 자동 판매기를 막아선 그를 향해 다시 머리를 숙였다. 아까보다 더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건만 노인이 곧이어 던진 말은 나의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조금 더 깊이 숙여보게나. 나는 노인을 쏘아보았다. 절대 욱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가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하자 진심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자꾸 뼈아픈 기억을 되살려주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 정말 오랜만이군. 나는 화를 퍼부으려다 꾹 참았다. 순간 아내와 딸아이의 얼굴이 또렷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노인과 싸워서 뭐하겠어. 아내와 아이 꼬만 더 힘들어질 텐데. 그래, 지금 또 충분히 힘들 텐데 이깟 일로 두 사람을 더 괴롭게 할 수는 없지. 고개 좀 숙인다고 내 머리가 닿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다 빨리 가지 않은 내 잘못이야. 집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은 전부 잊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다소 이성을 찾은 나는 차분하게 대꾸하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런데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 순간 노인이 건넨 말의 참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자판기는 모두 3단으로 나누어 진열되어 있었는데 가장 아랫줄, 즉 세 번째 단에는 따뜻한 음료가, 그 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에는 차가운 음료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빨리 밀크티를 마시고 싶은 생각에 그만 먼저 눈에 들어온 두 번째 단의 차가운 밀크티 버튼을 누르려고 했던 것이다. 겨울에는 자판기에 차가운 음료가 있을 리 없다는 편견과 설령 따뜻한 음료가 있더라도 세 번째 단에 또 밀크티가 있을 리 없다는 선입견, 더 덧붙이면 빨리 밀크티를 사서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셈이다. 노인이 나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겨울에 차가운 밀크티를 마실 뻔했다.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남한테는 고작 밀크티일지 몰라도 지금 나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밀크티이다. 노인은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음을 눈치챘는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참 순수한 젊은이로구먼. 나 같은 늙은이의 불손한 요구에도 이처럼 따라주다니. 노인은 그제야 자판기 앞에서 비키더니 한층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그걸로 할 텐가? 나 또한 이번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럼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미소로 답하는 내 자신이 매우 낯설었다. 아, 맛있다. 목구멍으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들어왔다. 따뜻한 밀크티가 내 몸과 마음을 모두 녹이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노인은 내가 순식간에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기쁜 모양이다. 정말 신기하구먼. 노인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이 들었다.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밀크티지만 지금 자네에겐 특별한 음료일 거야. 노인이 내 속마음을 알아채자 조금 겸연쩍었다. 나는 이제 그만 그가 돌아가기를 고대했지만 노인은 나의 기분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 어디 사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범한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노인에게 다시 머리를 깊이 숙이며 감사와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아니, 나야말로. 노인 또 나에게 머리를 숙이더니 말을 이었다. 자네를 만나서 정말 기뻤네. 이 인사말을 끝으로 나는 드디어 마음을 놓고 되돌아가려던 차였다. 잠깐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만. 노인의 말은 나를 바짝 긴장시켰다. 아까 그 100원은 꼭 돌려주게나? 너무나 진지한 태도에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자네가 제기에서 돈을 마음껏 다루게 될 즈음 반드시 돌려줬으면 하는데. 뭐야, 날 생전 처음 본 영감님이 지금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거야? 분명 아까 내 표정이 많이 어두워서 그러는 거겠지. 나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그의 요청에 대꾸했다. 네,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게 해주신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기만 한다면 100원이 아니라 1000만원 정도로 돌려드리지요. 그건 안 되네. 노인은 크게 고개를 저었다. 왜죠? 너무 많아. 너무 많다고요? 이 노인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 걸까? 그럼 얼마면 받아주실 건가요? 나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글쎄, 돌려준다면 120원 정도가 적당하려나? 네? 120원이요? 이건 어디까지나 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저는 영감님 덕에 이렇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1,000만 원 또 적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꼭 그만큼 돌려드릴 테니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속으로 거참 성가신 영감님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말이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망했던 거군.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기에 충분했다. 자네는 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건성인데다가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서 일을 크게 벌이려고 하지. 그래서 실패한 걸세. 노인의 마음에 내 마음이 격렬하게 반응하더니 조금 전의 분노가 되살아났다. 영감님은 저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시는 겁니까? 대체 누구시죠? 나는 조커라고 하네만. 조커요? 그 트럼프에 있는? 그래, 그 조커지. 노인은 잠옷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이 영감님 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이 노인을 상대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며 말없이 자리를 뜨려고 했다. 자네는 아는가? 일본 대형 은행들이 1년간 금리로 총 얼마를 챙기는지? 대략 50조 원이야. 반면에 고객에게 지불하는 금리는 총 수조 원 정도지. 그 차액은 그대로 은행 이익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모은 돈을 빌려주고 그만한 이익을 얻는 거라네. 참 좋은 장사야. 노인은 내 등을 향해 혼잣말을 하듯 내뱉었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나는 노인을 향해 돌아보았다. 금리가 뭔지는 알고 있겠지? 노인은 마치 아이를 대하듯 천천히 물었다. 저를 뭘로 보시고? 이래봬도 경영학 전공자입니다. 그렇구먼. 근데 나는 조금 전 자네에게 20%의 금리를 붙였어. 금리가 20%라니.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은 안 드나? 사실 20%를 붙인 이유는 자네에게 신용이 없기 때문이야. 하하, 노골적이시네요. 쓴 웃음을 지으며 그의 말을 흘리려 했지만 노인은 역시나 내 기분 따위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 난 오늘 처음 자네를 만났으니 자네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네. 생년월일, 가족 구성, 경력 그런 것도 전혀 몰라. 더구나 자네는 이 시간에 그것도 이런 곳에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에 얽매이지 않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라면 음료수를 살 잔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회사원이라면 야근을 하거나 회식 자리에 갈 시간이지. 솔직히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금리도 낮은 편이야. 은행이라면 아예 빌려주지도 않을 거야. 나는 아픈 곳을 쿡쿡 찔러대는 노인에게 발끈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맞힌 걸까? 그저 우연이었을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뭔가 받아치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하긴 제 신용도는 낮을 겁니다. 하지만 고작 100원 빌려주시고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의 인격도 의심스럽네요. 하하하. 자네는 분명히 그렇게 늘 고작 100원이라고 여기면서 대출을 받아왔을 거야. 다시 뜨끔했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노인은 당황해하는 나를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다. 나를 오해해서는
자네가 제기에서 돈을 마음껏 다루게 되면 일하는 조건을 붙인 건 무기한이나 마찬가지야. 사실 지금 자네의 모습을 보면 그건 아주 먼 훗날의 일 같은데 말이지. 아니 과연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구먼. 나는 몹시 심기가 불편해져서 비아냥거리며 받아쳤다. 영감님이 당신을 조커라고 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남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다니 그것도 참 능력이십니다. 하하, 고맙네. 오늘은 정말 즐겁구먼. 하긴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이 노인은 남아도는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적당한 상대를 찾아 일을 즐기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를 상대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걸까?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노인은 상대를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다. 만약 내가 은행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분명 놀랄 것이다. 내가 그 말을 할 타이밍을 노리는데 그가 갑자기 다시 진지한 음성으로 말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지 의문을 갖는 모양이구먼. 자네는 이 짧은 시간에 돈을 쓰는 데에도 이미 잘못을 저질렀어. 아까 자네가 실수로 차가운 밀크티를 사려다가 멈춘 다음에도 자네한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었지. 하나는 그대로 따뜻한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나머지 2개는...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아이를 가르치듯 말했다. 또 따뜻한 밀크티를 사지 않는 선택지. 여기서 3분 정도 떨어진 슈퍼까지 걸어가서 100원이 필요 없는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었지. 물론 슈퍼에 있는 밀크티가 따뜻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서 확인할 수는 있었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전 지금 여기서 따뜻한 밀크티가 마시고 싶었다고요. 그래, 자네는 방금 지금이라는 점에 얽매였어. 지금 당장 온기를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한테 돈을 빌려서 밀크티를 산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재미도 없는 낯선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 이 노인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에게 접근한 거지? 영감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노인은 품위 있게 미소를 짓더니 한 박자 쉰 다음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말했잖나, 조커라고. 자네. 노인은 천천히 팔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그러자 마치 마법처럼 7빛깔의 불빛의 분수가 반짝이며 가을 밤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내 안에서는 이 영감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과 이 영감님과는 더 얽히고 싶지 않다는 불편한 감정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혼란스럽긴 했지만 이렇게 노인과 함께한 기나긴 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노인과 주인공의 만남과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즈미 마사토의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